시국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숙희 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의 노고가 만드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21억 5,400만 9천원보다 25억 8,024만 9천원 증액된 247억 3,425만 8천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으로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단체 사무실 전세지원금 초과분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2천만 원을 예산 요구되었으나 본예산에 6천만 원만 예산 편성되어 부족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으로 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비 감액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기도 지원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매칭 비율에 따라 451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지원 사업도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짐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즈니스 방식이 비대면 플랫폼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전시회 및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 시 상시 제공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안성맞춤시장과 일족시장 매니저 인건비로 본 예산에 12억 4,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1년도 경기도 시장 매니저 육성 공모사업에 관내 전통시장 3개소가 선정됨에 따라서 안성맞춤시장과 일족시장은 도비와 자부담 매칭 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죽산시장은 1,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에 안성맞춤 시장에 선정되어 2억 4,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인 교육과 벤치마킹, 시장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통한 시장별 특화 콘텐츠 발굴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인 조직을 육성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보급고자 도비 50%인 1억 6,443만 3천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8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미양면, 역전마을, 도기 2통, 공도 망가대 등 3개 마을 34세대입니다. 다음은 14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양성면 덕복리 덕매마을과 노곡리 염티마을, 대덕면 소연리 소연마을 등 3개 마을이며 자가용 주택 39세대, 수익형 발전용으로 마을에 간 3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매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으로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 거주 주민이 지원 대상으로 일중면, 원곡면, 양성면 등 3개면 마을에 간 43개소에 필요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 소형 저장 탱크와 공동 배관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고산면 봉산리 꽃매마을 34세대로 지역 주민에게 연료비 절감과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64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가구당 300와트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태양광 모듈이 단위 면적당 출력 증가로 경기도의 가구당 지원 용량 지침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서 최대 700와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700와트 지원 시에 지원 가구 수는 68가구가 되겠으며 설치비는 175만 원 중 1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예산액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7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해외 취업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두원공과대학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공모사업을 올해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중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 인력 지원 사업으로 제1차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관내 3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변경 내시에 따라 1,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차 모집 시 선정 결과에 따라 내시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마인드 함양과 진로 체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적 기업의 인지도 향상 및 사회적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 사업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어 1,6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조 희망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심하담에 따라서 한시적으로나마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를 포함하여 예산액 11억 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250명이며 백신 접종 지원과 농촌마을 환경 정비 등 공공 일자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집하여 사업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중 한 명이 가족 여성과 세일센터로 전환 배치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 3,172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조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실 블라인드와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블라인드 구입 비용 20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 비용 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여비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서 1,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 등 6개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으로 1,8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으로 5,097만 8천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21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시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길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이거 아까
본 예산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운다는데 그 노동단체 사무실 네. 이게 여기 저기 그 뿌리 콘서트 옆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얼마짜리 저 전세인데 전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안성에는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네. 군데가 양대노총이 있잖아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지구내에 3층 건물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개내계 쪽에 예. 그 오래된 건물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낡고 노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 조합원들이 거의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냥 시골에 있는 창고만도 못한 그런 형태였고 그리고 또 그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금액을 예산에 이제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약간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개내께 이제 임차료가 4,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예산에 세입 조치하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여기 보니까 뭐 2억이네. 2억 6천. 전세 지원금이니까 2억 6천. 여기 그 모자르는 분을 요번에 아, 의원님 거기는 전체에 관련된 거고요. 네. 밑에 산출 근거에 있습니다. 1억 500입니다. 1억. 알겠습니다. 그냥 다시 그러면 사무실 어디 찾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 그 본인들이 찾아서 어디라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아. 네. 또 한 가지는 저 10페이지 경기도 혁신 시장 육성 사업인데 네. 이 공모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째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야지 나중에 도비 매칭 사업이 되는 거 선정이 돼서 도비 매칭 사업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하는 사업들이 시비를 네. 그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4억 7천만 원이고요. 50%는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4억 7천입니다. 4억 7천. 그 도비하고 매칭이 된 거네라. 그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 상인화로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는 시비를 예산에 아유 도비라고 담당합니다. 안 써, 도비 사업을 안 써놔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직접 음. 그쪽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일죽에도 뭐 발전소 주변 지역이 있는데 발전소가 어디 되는 거 일죽에? 위원님 몇 페이지시죠? 16페이지. 아, 일쪽에는요. 예. 이천 율면 본중리에 SD 해바라기라는 태양광 발전소 3호가 아 율면에. 네, 그러면서 그 올해 처음 그 기금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나는 일죽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율면. 네. 그래서 이제 거리가 그 경계선이네요, 그러니까. 네, 5km 반경 5km 이내에. 그러니까 완전 일주각 경계선에다 해놓은 거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설명서는 6쪽이고요. 기업 마케팅 지원. 지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남북권역센터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 해갖고 3천만 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지금 경기도 공공시설인데 왜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 이제 공공시설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저희 중소기업 뭐 이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자부담도 10%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게 남북권역이어서 물론 안성을 포함한 하여튼 그 중소기업의 여러 그 관련된 뭐 사업과 뭐 등등등 진행을 뭐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여튼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8쪽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죽산시장은 자부담이 없고 이번에 신규 죽산이 신규로 된 거죠? 네. 맞나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안성맞춤하고 일축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부담이 있는 걸로 계상이 됐는데 왜 그런 거죠?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이 시비 부담이 있으면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서 자부담 부분이 발생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 죽산시장 안성맞춤 시장 같은 경우는 150일 점포가 되고요. 또 일축시장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죽산시장 같은 경우는 100개 이하인 76개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일축과 안성맞춤은 자부담이 있고 죽산시장은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당초에는 전체를 다 그냥 시비로 부담을 했었는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도비가 발생을 하면서 자부담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죽산시장 같은 경우는 100점포 이하이기 때문에 자부담 10%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모사업에서 예산 배정에 대한 기준이 기존 공모사업 이전하고는 이제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죽산은 네. 100개 점포 이하에 해당되어져서 지금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이게 지금 저희도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자부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10%가 자부담이 있으면서 이게 한 27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인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저희한테 시에서 부담해달라고 항상 요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 여튼 저도 이 부분에 뭔 좀 말인지 모르겠네요. 한참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연 2,300, 280만 원을 급여를 받는데요. 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도비를 지원받고 상인의 자부담이 생기면서 연 3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인데 내부적으로 한참 들어가다 보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공모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최종 선정됐을 경우에 예산 배분에 대한 원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튼 자부담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에 1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감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일축 안성맞춤 시장과 일축 시장은 자부담이 10%가 있고요. 저 12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그러니까 12는 40%고요. 도비가 50%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안성맞춤 시장과 일축 시장의 경우는 40대, 50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에 새로 선정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산이요. 거기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12가 40%인데 자부담 10%를 시에서 부담하면서 시 40% 부담률이 5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점포수가 100개 이하이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지금 그 100개 점포 이하인 곳에서는 자부담 규정이 없다는 거죠? 네, 시에서 부담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조금 교부가 이쪽으로 안 오고 직접 직접. 네. 이루어집니까? 네, 네. 그리고 10조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인데요. 네. 이것도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요것 좀 세부 내역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18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인데요. 지금 고3 꽃매마을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 에너지 자립마을로 그 사업 진행하지 않았어요? 아, 제 요거는 기억으로는 그런데. 에너지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에너지 자립마을 하면서 지난번은 그 태양광 발전이고요. 네.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LPG 소형 저장 탱크. 아니, 태양광 발전 한 거 알고 있고요. 예. 그때 꿈매마을 전체 몇 세대 있어요? 태양광 이미 지금 설치해서 진행된 마을에 또다시 그 LPG 소형 저장 탱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장려하는 건데 대부분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관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그 배관으로 가려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거든요. 그런 지역,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걸 기피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신청을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해도 이렇게 한두 개 뭐 이렇게 밖에는 신청을 안 하거든요. 여기가 뭐 이게 특별히 다른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자체 예산이 아니고 이제 그 국비로다가 중복적 성격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자, 20쪽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인데 이게 그럼 여기 사업 규모가 아까 설명하시면서 조금 좀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그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에 기정 예산 있죠? 이체 예산. 기존에 이제 3km 이하 주택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소규모 그 베란다형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파트에서 신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기정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존 예산은 그 63세대 지원할 수 있는 양이고요. 3kW. 그러면 애초 기정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농촌마을 단독주택에 준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주로 주택용이기 때문에 네. 농어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그 미니 태양광은 공공주택을 겨냥해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이거 예산이 확보되면 네. 공고를 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진태 의원입니다. 그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 보급 사업 공모 사업이 뭐뭐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안성시에서 하는 게 이제 미니 태양광, 그 다음에 주택 보급 사업, 그 다음에 융복합 지원 사업이 하고 에너지 자립 마을 이렇게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최대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수요 조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 조사하고 그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산통부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 나왔을 텐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못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 4월 5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마을 단위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을 단위가 에너지 자립 마을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회관 같은데 무료로 다 해주잖아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 4월 5일 아마 공모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네. 지금 그건 국비를 50% 보조하는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추후에 보고 사항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정확하게 있잖아요.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그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뭐 신청, 지원, 뭐 선정 절차 이런 걸 자세히 좀 홍보 좀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무작정 막 우리 해달라고 신청하는 사례가 지금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 그 민원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것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그 좀 홍보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 우리 저 일자리 경제과에 다 그 민원 다 그 감당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뭐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원 사업 하기로 결정됐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는 마을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추진 중 예산을 뭐 한 10억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10몇억 더 들어가 추가된 부분 어떤 뭐 LPG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가스라고. 도시가스는 지금 현재 60여 개소가 신청되어 있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근데 그걸 아니 선정돼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사업 대상. 그거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자체 사업 1개소 7개하고 도 배관망 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가 있는데 그 일부가 도 지원 사업 중에 그 3개소를 신청했는데 그 3개소 중에 1개소가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일부만 금년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그 우선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문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계획을 하다가 원래 그 386도 윗부분만 하다가 아랫부분과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아마 그대가 아파트 쪽하고 그 반대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대편은 애초에 계획이 빠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아니 그 처음에 당시에는 빠졌다가 이후에 추가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아닌가요? 애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그 처음에는 있잖아요. 그 안양교 다리를 우회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밑에 그 지하로 이렇게 파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그 규모를 그래도 적정하게 이게 해서 했으면 그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뭐 한 2억 한다, 뭐 4, 5억 들어가 이런 예산은 최초의 선정심사위원회나 뭐 수요조사 할 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좀 차질 없이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을 분들한테는 이 사업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 못합니다. 얘기하면 하나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송미천 의원입니다. 저 12페이지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중에서 지금 한 1년에 한 몇 세대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공급 가능한 지역에. 에너지 팀장 신학철입니다. 네네. 금년에 이제 이거를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꼭 몇 가구를 목표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때 그 사업 계획에 따라 이제 하다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약 441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비슷한 비용으로 이제 계속 배관망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선순위를 두실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공급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목적으로 그렇지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거는 뭐 몇 개년간을 이렇게 계획을 확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매년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매년 그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 선정위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지원 들어온 데가 한 60개 마을이 된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60개 정도? 예. 60개를 안성에서 소화하려면 지금 몇 년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대략? 그거는 제가 가정을 했을 따져. 때.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야 많은 요구 조건이 생기는 거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LPG 용기를 아직 마을에서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집안에 들어가는 호수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교체를 해준다는 게? 네, 맞습니다. 예. 호스로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위험하니까 강관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수요 조사는 그럼 됐겠네요, 거의? 예, 마을에 이제 그 읍면동에 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신청은 많은데 이제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시는 아마 거군요. 국가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강제로 해도 미처 따라오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차차 이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시대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기 일자리 경제과장의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